안녕하세요 베프 여러분들, 루니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초코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란에 설탕을 섞어주세요. 이때 바로 섞어주지 않으면 노른자가 설탕을 흡수해 덩어리가 생길 수 있으니 바로 섞어주세요. 뜨거운 물이나 끓는 물 위에 전란볼을 올려놓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아요. 끓는 물은 버리지 마시고 버터볼을 올려 버터를 녹여주세요. 온도가 오른 전란은 키친에이드에 설치해 고속으로 올려줍니다. 고속 10단으로 4분 정도 휘핑해 주었어요. 키친에이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루들을 채쳐줄 거예요. 2회에서 3회 정도 쳐주면 좋습니다. 코코아 가루는 머랭이 빨리 꺼지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를 치는 동안에도 머랭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채를 쳐줍니다. 고속으로 올린 머랭은 이제 중속으로 속도를 내려 휘핑해 줍니다. 계속 고속으로 올려도 되지만 고속으로 올리면 머랭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살짝 중속으로 내려 고운 머랭을 만들어 줍니다. 중속으로 4분 정도 돌려준 뒤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머랭을 섞어준 뒤 그 다음에 확인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머랭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조금 더 고운 머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공 정리를 할 거예요. 1단으로 3분 정도 돌려주세요. 완성된 머랭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잔 기포를 깨주세요. 머랭이 볼 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주걱을 사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주걱을 사용해서 벽에 붙은 머랭들을 긁어내 줍니다. 채쳐둔 가루들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주걱을 잡은 손은 가르고 돌리고 섞어줍니다. 주걱을 잡지 않은 손은 볼을 돌려가며 빠른 속도로 섞어주세요. 코코아 가루는 머랭은 빨리 꺼트리는 성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주셔야 예쁜 빵실빵실한 아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루가 어느 정도 섞이면 주걱을 조금 더 크게 돌리면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다면 바닥에 가루가 가라앉아 있지 않나 확인해 주시고 벽을 한번 정리, 그리고 주걱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뜨거운 물에 담가 놓았던 버터볼에 애벌 반죽해 줍니다. 버터의 온도는 60도 정도가 적당해요. 뜨거운 물에 넣어두었던 버터의 온도는 60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니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호로로로 전부 다 섞어준 다음 잘 섞였다면 본반죽에 넣어 빠르게 섞어주세요. 빠르게 섞지 않으면 떡지고 부피도 작고 아주 안 예쁜 그런 초코 제누아즈를 보실 수도 있어요. 버터가 어느 정도 섞이기만 하면 바로 패닝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며 잔기포들을 깨주세요. 70% 정도 패닝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반죽을 패닝할 때는 전체적으로 반죽을 한번 섞어주시고 패닝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버터들을 한번 섞어주는 거랍니다. 틀채 탕탕 쳐서 기포들을 빼주세요. 오븐에 넣어 구워줍니다. 구워져 나온 제누아즈는 탕탕 쳐서 기포를 빼내준 뒤 뒤집어서 식혀주세요. 탕탕 치지 않으면 가끔 옆구리가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꼭 탕탕 쳐주세요. 제누아즈는 완성되었습니다. 초코크림 만들러 고고! 3호 시트로 초코딸기 주루룩을 만들어 볼게요. 제누아즈를 1.5cm로 3장 잘라주세요. 초코크림에 들어갈 가나슈를 만들어 봅니다. 다크 커버처와 생크림을 동량으로 넣어 녹여줄게요. 중탕 또는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녹이실 때는 혹시나 초콜릿이 타지 않는지 계속 문을 열어서 확인하면서 녹여주세요. 초콜릿이 다 녹았다면 잘 섞어서 유화시켜 주세요. 3호 사이즈로 만들 거라 저는 키친에이드로 생크림을 올려줄 거예요. 가나슈에 생크림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의 생크림을 한꺼번에 넣으면 온도 차이 때문에 초콜릿 결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답니다. 섞어준 초코크림은 다시 키친에이드 볼로 옮겨 냉동실에서 잠시 휴식. 가나슈의 온도 때문에 생크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내려주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딸기를 손질할 거예요. 아주 예쁜 아이들은 데코로 쓸 거니 미리 빼어둡니다. 깨끗하게 씻은 딸기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꼭지를 따주세요. 그리고 반을 갈라 엄청 통통하게 준비해주세요. 온도가 떨어진 초코크림을 휘핑해 줄 거예요. 처음에는 저속,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속까지 올려줍니다. 크림이 튀지 않을 정도로 속력을 올려주면 돼요. 저는 6단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결이 생기기 시작하면 잠시 멈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할 때에는 항상 전체적으로 섞어준 뒤 확인합니다. 아직 물처럼 주르르 흐르기 때문에 조금 더 휘핑해 줍니다. 저는 약간 더 낮은 단수 4단으로 돌려주었어요. 핸드믹서보다 키친에이드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거와 전체적으로 섞어서 확인했을 때의 느낌이 살짝 달라요. 핸드믹서는 위에서 다 되어 보인다 그럼 다 된 거고, 키친이는 다 되어 보인다고 해도 밑에 덜 섞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섞어서 확인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초코크림은 굉장히 금방 버글거리기 때문에 농도를 약간 묽게 휘핑해 주셔야 됩니다. 주르르 흐르지만 약간의 점성이 생긴 정도예요.
이 정도로 휩해서 냉장고에 잠시 숙성시켜 줍니다. 초코크림은 초코의 특성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집니다. 샌딩 크림을 덜고 나머지 아이싱 크림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바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묽기 때문에 휘퍼로 전체적으로 생크림을 섞어 농도를 맞춰줄게요. 윤기가 사라지고 무광이 되는 시점, 그때 휘퍼를 멈추시고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시트를 올려주시고 시럽을 뿌립니다. 그리고 샌딩 크림을 올릴 거예요. 딸기를 넣고도 크림을 올릴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살짝만 발릴 정도로만 올려주세요. 스패츌러는 너무 길게 잡지 않아요. 요래요래 잡아주세요. 크림을 밀면서 발라주세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발라줍니다. 스패츌러를 잡은 손은 밀고 당기고, 스패츌러를 잡지 않은 손은 돌림판을 돌려주세요. 크림이 어느 정도 발렸다면 휘리릭 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옆에 나온 크림도 정리해주세요. 딸기를 듬뿍 옆에 차례차례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딸기층이 많기 때문에 크림량을 많이 올려서 딸기를 덮어줍니다. 딸기를 덮을 때도 크림은 밀고 당기고 하며 잘 발라주세요. 크림이 어느 정도 발렸다면 스패츌러의 각도를 15도 정도로 열어 휘리릭 돌려 평탄 작업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온 크림도 정리해주세요. 옆으로 나온 크림을 정리할 때에는 시트와 크림에 딱 붙게 스패츌러를 위치한 다음 돌려주시면 됩니다. 윗면도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시트를 올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층을 더 쌓아줄 거예요. 시럽 뿌리고 크림 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돌리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돌리고 돌리고 딸기 듬뿍 올려주세요. 크림도 듬뿍 밀고 당기고 돌리고 돌리고 옆면을 정리해 주세요. 빈 곳이 있다면 크림을 채워주세요. 옆면에 크림을 바를 때는 스패츌러를 케이크에 바짝 붙여서 돌려주세요. 붙여서 돌리면 크림이 붙고 스패츌러의 각을 열어서 돌리면 크림이 깎입니다. 마지막 시트까지 올리고 시럽을 발랐다면 옆면을 좀 정리할게요. 크림을 떠서 옆면을 발라줄게요. 아주 얇게 한번 돌리면서 옆면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본 아이싱을 할 때 크럼들이 잘 붙지 않고 깔끔하게 아이싱 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패츌러를 옆으로 밀어 넣고 다른 손으로는 케이크를 받치며 합판으로 옮겨주세요. 샌딩 크림이 굳을 수 있게 냉동고에서 10분에서 20분 또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아이싱으로 남겨둔 크림을 옮겨 담고 크림을 휘퍼로 만지지 않고 주걱으로 농도를 맞출 거예요. 휘퍼로 만지게 되면 거칠어질 수 있고 초코크림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주걱으로 살살 농도를 맞춥니다. 초코크림은 주르르 흐리지만 약간의 점성이 있는 정도로 농도를 맞춰주세요. 초코크림은 일반 생크림보다 농도를 옅게 냅니다. 주르르 흐르지만 살짝은 무거운
살짝은 묵직한 느낌. 생크림의 농도가 이 정도가 되었다면 케이크 위에 부어줄게요. 웨벌 아이싱을 할 겁니다. 스패츌러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아주시고 밀고 당기며 넓게 펴발라 주세요. 왔다 갔다. 크림이 다 발렸다면 케이크와 스패츌러의 각도를 한 15도 정도로 열어 휘리리리 돌려주세요. 면을 바를 때도 스패츌러와 케이크 사이의 각도가 15도 이하가 되도록 딱 붙여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붙여서 돌려주면 위에 각이 잘 살아나와요. 스패츌러를 젖은 행주로 닦고 윗면을 정리할게요. 케이크 위에 긁은 크림은 다시 크림통에 긁어주고 깨끗하게 스패츌러를 유지하며 윗면을 정리해요. 지금은 본 아이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크림이 묻지 않게끔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합판과 스패츌러의 각도 15도 정도를 유지하게 하여 합판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본 아이싱을 들어갈게요. 웨벌 아이싱을 하시고 냉장이나 냉동에 살짝 굳혔다 하시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윗면에 크림을 덜고 살짝 밀고 당기고 돌림판은 돌리고 크림이 어느 정도 발렸다면 1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 스패츌러로 휘리리리. 옆면을 바를 때는 스패츌러를 살짝 열고 크림을 발라줍니다. 크림이 어느 정도 발리면 점점 스패츌러를 닫아주시면 돼요. 스패츌러를 닫는다는 것은 케이크와의 각도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연다는 건 케이크의 각도를 크게, 케이크와 스패츌러가 벌어지는 각도를 크게 작게에 따라서 크림을 바를 건지 깎을 건지가 정해져요. 스패츌러를 열면 크림이 깎이고 스패츌러를 붙이면 크림이 붙어요. 합판과 스패츌러의 각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남은 크림들을 긁어내 정리합니다. 크림이 더 이상 깎이면 안 되고 매끈한 옆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패츌러를 케이크에 바짝 붙여서 한 바퀴 돌려줄게요. 각도는 10도와 15도 사이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렸어요. 합판 정리. 긁어낸 크림들은 볼에다가도 한 번 더 긁어 스패츌러에 크림이 묻지 않게 유지한 뒤 합판 정리합니다. 젖은 행주로 스패츌러를 깨끗하게 닦은 뒤 윗면을 정리할 거예요. 2시에서 7시 방향으로 처음에는 살짝 한 번 긁은 스패츌러는 다시 행주로 닦고 한 번 긁고 닦고 한 번 긁고 닦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유지한 스패츌러로 윗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된 케이크는 살짝 굳혀줍니다. 주르륵을 하기 전에는 케이크가 항상 차가운 상태여야 돼요. 주르륵을 뿌릴게요. 주르륵 하는 방법은 저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초코는 꼭 깔리바우트 쓰시는 게 아주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나옵니다. 가운데부터 쭉 짜주세요. 너무 천천히 짜면 처음에 짠 초코가 굳어요. 그러면 얼룩이 생기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짜주세요. 주르륵 흘리기 전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르륵만 흘려주면 끝나요. 주르륵은 내가 뿌리고 싶은 만큼, 디자인하고 싶은 만큼 간격을 조절해서 돌려면서 뿌리기, 돌리면서 짜주기, 이렇게 해주시면 주르륵 완성입니다. 이제 딸기를 데코할 거예요. 딸기 배를 반으로 갈르세요. 위치를 잘 잡고 딸기를 올려줄게요. 하트처럼 요래요래 해서 올려주세요. 초코가 완전히 굳기 전에 딸기를 올려주셔야 딸기가 초코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쁘게 유지됩니다. 초코를 다 올려주었다면 금박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금박으로 데코를 할게요. 금박은 내 뿅뿅에서 식용금박, 식용금가루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가격은 3만원대 후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오래 써요. 금박을 올리실 때에는 좀 안 예쁜 곳, 그런 곳을 가리시거나 아니면 너무 예쁜 곳, 그런 곳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짜잔! 이제 완성되었어요. 저희 딸이 꼭 하라고 그랬어요. 완성샷은 돌려줘야 된다며. 제가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달지 않고 고급스러운 초코 딸기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베프 여러분들, 안녕!